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떤 경험이냐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시절 정도로,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으로 말한다면, 중학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책상 공부하기 싫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책상 앞에다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죠. 표를 적어 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 적어 놓는데 그 표 중에서 제가 적어 놨던 표로 기억이 나는 게 뭡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명언을 그 책상 앞에다가 탁 붙여놓고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깨가 나고 도망가고 싶지만 인내는 쓰다. 그죠? 인내는 쓰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달다. 그런 표를 써놓고 그 도망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 어떤 유혹을 견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표를 써놓고 그 표대로 그대로 행동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뭐 노벨상을 탔든지 뭔가 다른 수가 났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상은 이상은 크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책상 모서리에 책상 앞에 붙여놓았던 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뭐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간밤에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야말로 눈과 귀를 모아가지고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올지 10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10시 반에 나온 숫자가 솔직히 저로서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상외였죠. 그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6.1을 예상했는데 6.4%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6.4%가 발표된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까지는 그 CPI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물가 지수를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물가가 각각의 물가를 모아가지고 지수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종합주가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움직임을 모아가지고 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덱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총액에다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두고요. 그죠? 반면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게 두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주가 평균을, 주가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짜장면 값과 짬뽕 값과 버스 값과 택시 값과 그죠? 연료비와 이발비와 커피 값과 뭐 등등등등이 모여가지고 물가가 될 텐데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물가 이게 상당히 지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지수를 한번 산정하면은 물가 지수 들어가는 품목을 정하고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그 가중치를 산정하면은 그걸 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코파이, 그죠? 초코파이가 우리나라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해서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의 값을 함부로 올리기가 어려웠죠. 왜? 초코파이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받아 보니까 초코파이 값을 올리기가 어려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초코파이에다가 가중치를 남들에 비해서 10배를 더 줬다 그러면 더더욱더 올리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한번 만들면 바꾸지 않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까지는 가중치를 한번 정하면은 뭐 10년, 20년이고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올해, 그저
올해부터는 가중치를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어제 나온 게 2월 달에 발표된 게 1월 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1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가중치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비해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코노미스트들이 가중치가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 이때까지의 가중치와 이때까지 그 품목으로 나름대로 예측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과 실제로 발표된 가중치가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사이에는 상당히 뭡니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가중치가 바뀐다는 것까지 충분히 고려됐다고는 이야기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새로 바뀌는 가중치에 본 이제까지의 자신의 모델을 뜯어맞춰서 어드저스트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시장에서는 6.2%로 예상했습니다만 그 6.2%가 약간의 기대 플러스 뭡니까? 희망이 섞인 것이었고요. 실제로 6.4로 발표되니까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온 거죠.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했었죠. 6.2보다 좋다. 5.9, 5.8, 5.7로 나온다. 끝내주는 거다. 6.2로 딱 나온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6.2보다 높게 나온다. 6.3, 6.4까지 나온다. 6.4까지 나오더라도 왜? 지난달이 6.5였으니까 이번에 6.4라도 나오면 지난달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니까 둔화됐으니까 그래도 시장에는 큰 악재가 아니리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가는 6.4로 나왔으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그죠? 올랐고 다우나 S&P 지수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다지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는 올랐고 미국의 S&P나 다우만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폭은 의외로 큽니다. 예상 외였습니다. 솔직히 저마다 예상 외였습니다. 개당 초반에는 심지어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솔직히 저로서 왜 이러냐 이해하기 어려웠죠. 굳이 설명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거죠. 달러대 원화 환율이죠. 달러대 원화 환율이 얼마든 12연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달러대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까지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었죠. 환율이 올라봤자 어차피 완전히 오른 것은 이제까지는 제가 내내 여러분들이 주장했듯이 어차피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반등의 일부이지 않겠냐.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반등이 끝난 다음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일시적일 거라는 관측하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소간 좀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이 드디어 12연 이상 올라가면서 1282연까지 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냥 일시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점점점 뭡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그리고 선물에서 대체적으로 매물을 던졌고요. 많이 던진 건 아니에요. 던졌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프로런 거래가 1,600억이나 나오면서 이거군요. 합해가지고 2,300억이나 나오면서 그래서 프로런 거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물도 쏟아졌고 이것들이 시장을 예상외로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노?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죠. 이때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문제는 뭐야? 설명은 알겠는데 앞으로 주가가 그럼 오르겠나 내리겠나? 그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관심사 그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로 달았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뭡니까? 인내는 쓰다, 기다리면, 그러나 그 열매는 달지 않겠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내 주장하죠. 지금이 조정파동이다. 그죠? 상승파동 중에서 1파, 2파, 3파 중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아마도 4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4지 않겠냐. 다음에 5가 있지 않겠냐. 더구나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4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4파이다 보니까 위쪽의 저항선과 아래쪽의 지지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 이 두 점에서 만나니 얘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필연적으로 위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 위쪽과 아래쪽의 지지와 저항선을 뚫는 날이 조만간 올 거다. 어제는 제가 아마도 CPI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불확실성은 사라질 테니까 그러고 나면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이게 우리의 기대였죠. 그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제가 저 줄을 이렇게 줄 꺼놨는데, 그죠? 실제로는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틀렸냐? 지금 4파 아닌가? 라고 말하기에는 좀 좋아. 지금 4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지금이 4파가 아니라면 then 그럼 지금은 뭐예요? 무엇? 이건 무엇이죠? 이게 4가 아니라면 그럼 ABC인가? 하더라도 ABC라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ABC 이렇게 되는 ABC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렸고 여기가 반등 파동이고 다시 말해서 이게 조정 파동이고 실제로는 주 파동이 뭡니까? 주된 파동이 하락 파동인데 우리가 틀려가지고 우리 이때까지 상승 조정 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상승 조정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고 그게 아니고 하락 반등의 반등이라고 하자. 네? 지금 이것도 반등이고 우리가 틀려가지고 파동 세는 거 엉터리로 해가지고 다 틀려가지고 지금의 반등이라 하자. 그러면 틀렸다고 보고. 그러니까 반등이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가 지금 뭡니까? 충격 파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반등이라면 이게 반등이란 이야기는 이게 조정 파동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충격 파동이어야 된다 이야기인데. 그죠? 충격 파동. 이런 꼬라지로 움직이는 충격 파동이 상승에 따른 이런 움직임이 이런 조정, 이런 충격 파동이란 거는 이때까지 엘리어트 파동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충격 파동이 이렇게 화끈하게 빠지고 조정받고 화끈하게 빠지고 조정받는 거지. 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는 충격 파동은 제가 본 적이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충격 파동은 아니다는 거야. 그럼 충격 파동 아니면 뭐고 조정 파동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하락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면 주된 파동은 뭐고 상승 파동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줄을 끊었는데 줄이야 누가 껐습니까? 제가 껐죠, 그죠? 컴퓨터가 끄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에서 꺼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껐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런 짓을 한 적 있습니다만은 이 줄이 꺼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껐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줄 긋는 게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고. 안 찍히나, 그죠? 아이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직까지, 줄만 조금만 조정하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삼각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오늘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 많이 커졌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혹시 틀린 게 아닌가? 우리가 틀렸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틀렸다. 상승 파동이 아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파동 챙겨 수능 드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C로 보고, 여기가 1로 보고, 2로 보고, 3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능 드리고,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C 안 끝났다. 따라서 아직까지 C다. 따라서 아직 C 안 끝났으니까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다. 주파동이. 그죠? 주대형 파동, 하락 파동이다. 따라서 하락 파동 반등, 하락 파동 반등, 하락 파동 반등이라면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조정 파동이고 이게 반등 파동이다. 그죠? 반등 파동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뭡니까? 반등 파동이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이게 주파동이다. 그러니까 반등하는 게 A, B, C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떨어지는 게 1, 2, 3, 4, 5로 돼야 되는데 하던 얘기 또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꼴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이래 움직이는 충격파동이란 꼬라지를 이런 충격파동을 본 적이 없다. 충격파동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보자. 다소간 틀려가지고 가까이 보이지만 기다리면은 뭔가 우리의 기대대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 또 하나는 엘리어트도 엘리어트입니다만은 일목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일목은 그렇죠. 우리의 일목 균형표는 여전히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여전히 후행석표는 캔들 위에 있고 여전히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 여전히 주가는 구름에서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기준선 거쳐나서는 서로 교차하지도 않았고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오늘 주가의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장은 끝났다. 그죠? 시장은 끝났다. 조만간 대폭락이 올 거다. 공황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보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게 더더구나. 우리 파동을 이론했어요. 파동 중에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말고요. 일목에서도 파동론이 있거든요. 일목에도 파동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일목의 파동론은 엘리어트 파동처럼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아요. 않습니다만은 일목에서 파동 중에서 파동이 파탄되는 게 있어요. 파동의 파탄. 결혼 생활에 파탄되는 것처럼 파동이 깨지는 거예요. 파탄. 한자로서 보면은 파탄. 그죠? 이 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정자 파정이라고 잘 있는데 정이 아닙니다. 파탄입니다. 파탄. 결혼 생활에 파탄다는 거. 파동이 깨지는 거야. 자, 파동의 파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파동에 파탄되는 거 밝은 데다가 그려보죠. 파동이 어떻게 파탄 깨지느냐? 상승 파동이죠, 그죠? 그죠? 이 상승 파동이야. 상승 파동은 이거 상승 파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고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상승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상승 파동. 근데 파동이 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점 밑으로 일단 뭡니까? 추세선이 무너진 건 당연하고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파동이 파탄됐다 이거죠. 무슨 파동이야? 상승 파동이 파탄됐다. 상승 하락 잘 가다가 이게 밀려서 이 하락폭이 저점을 무너뜨리면 그 순간에 파동이 어떻게 됐다고? 파탄됐다. 그 전까지는 상승이었지만 파동이 파탄됐으니까 지금부터 뭐로 바뀌어요?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일목에서 말하는 파동론이에요. 파동론. 자, 그러면 이게 상승 파동에 파탄되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저점을 못, 요거는 파탄 아니죠, 그죠? 아니죠. 안 깼으니까. 요거는 파탄이야. 맞습니까? 반면에 하락 파동은 어떻게 파탄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되죠. 고점을 위로 넘어가면, 그죠? 전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락 파동이 파탄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하락 파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파동이 뭐로 바뀌어요? 상승 파동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파동의 파탄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되고 있죠. 맞습니까? 요 전 고점을 위로 올라갔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락 이래다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 넘어가면은 뭡니까? 파탄이라고 했던 거와 똑같죠? 따라서 코스닥은 확실하게 이전까지는 타락이 맞다면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에 따라서 여기에 파동의 파탄이 나타났으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상승 파동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게 상승 파동인 거야. 그러면 이게 조그만 상승 파동인데, 그죠? 이게 조그만 상승 파동인데, 이 조그만 상승 파동이 작은 상승 파동이 파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죠, 그죠? 저점을 무너뜨려야지. 요 저점이 무너져야 이렇게 돼야 비로소 상승 파동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 작은 상승 파동은 끝났고 하락으로 바뀐다. 그러려면은 요 저점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가가 밀렸더래서 파동이 파탄된 게 아니죠. 따라서 작은 상승 파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반면에 이 하락 파동은, 이 커다란 하락 파동은 요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커다란 하락 파동이 파탄이 온 거죠. 맞잖아요. 맞습니까? 자, 코스닥은 그렇다 치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2,501만 넘어가라. 2,501만 넘어가라. 그러면은 게임 오버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여기까지가 하락 파동이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만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락 파동 끝, 상승 파동 시작. 그러면서 엘리어트 보더라도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는 주장도 맞고, 또 뭡니까? 일목으로 보더라도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에 파탄되면서 상승 파동으로 바뀐다는 것이 프루브 되고 증명이 되고 모든 점에서 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종합적으로 말할 때. 빨리 안 되노?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될 건데 왜 빨리 안 되노? 2,500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래서 왜 못 가노? 어쩌겠습니까? 그야 파동이 파탄되면은 추세가 바뀌니까, 그죠? 파동이 파탄되면은 추세가 바뀌니까, 거꾸로 말해서 그만큼 파동이 파탄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이게 전 고점이 자리를 내주고, 파동이 파탄되고, 그래서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보더라도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된 충격 파동 우리가 틀렸다고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틀렸다고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충격 파동을 볼 수는 없다. 그럼 뭐고 조정 파동이다. 그죠? 조정 파동 중에 그러면 4번 파동이 아니고 혹시 ABC 파동이 아닐까? ABC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파동이 아래 위로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이거 ABC 파동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파동이 뭡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죠. 자, 일목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 커다란 하락 파동이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파동에 파탄다는 건데 이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파동이 파탄되고 여기까지가 상승 하락 파동이고 상승 파동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2501을 넘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니까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요 좁은 걸 보죠. 요까지만. 분명히 상승 파동이잖아. 맞습니까? 상승 조정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리려면 다시 말해서 이 좁은 작은 상승 파동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파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상승 파동이 파탄되려고 그러면 뭘 깨야 돼? 요 전저점을 깨야 돼. 전저점을 무너뜨려야 돼. 그죠? 뭐야? 요거죠. 2350이죠. 대략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상승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정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작은 상승 파동이 무너진 건 아니다. 이게 파동론으로 설명한 거고요. 파동론으로 설명한 거고, 파동론이 아니더라도 그냥 심플하게 괴선으로 보더라도, 괴선만 보더라도 기준선 여기 있는데 주가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핀 여기 있는데 후행스핀 캔들 위에 있고, 주가 여기 있는데 구름 위에 있고, 문제 없잖아. 그래서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깝깝하지만 오늘 주가가 왜 올랐노? 환율 때문에 올랐죠. 그죠? 환율 때문에 올랐죠. 환율이 드디어 뭡니까? 1280원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좀 던졌고,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왜 올랐노? 왜 올랐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죠? 맞습니까?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왜 올랐노? 왜 올랐습니까? CPI가 6.2만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지난달에 비해가지고 CPI가 점점 물가 지수가 더욱더 완화되고 상승폭을 줄어들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3월달에 한 번, 4월달에 한 번, 두 번 올라가지고 타겟 레이트가 5에서 5.25% 되고 나면 끝! 타겟이 아니고 최고 FOMC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돼버리면, 최고금리가 5.25 돼버리면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환율을 끌어내렸는데, 어제 나왔던 CPI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다소간 좀 높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팍 쫄은 거죠. 인덱스가 달러도 오르고 달러의 원화 환율도 오르고,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도, 주봉이군요. 나스닥 지수도 떨고, 나스닥도 올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둘 다 올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S&P나 다우나 조금 쫄아가지고 움직였다는 건데, 지금 차트를 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떤 추세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CPI 안 보고, CPI 모르겠고, 다수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만 본다면, 여기만 본다면 이게 상승세요, 하락세요, 뭐예요? 이 추세가 상승세예요, 하락세예요? 어제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텔이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며, 그다음에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며 이런 것들이 주가가 끌어 들어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기준금리가 어떻고 달러 인덱스가 어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락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본적으로 하락세로 바뀌었다인가요? 아닙니다. 그잖아. 맞습니까? 나스닥 지수 뭐예요? 상승하락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어제 올랐네.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CPI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8원 오르고
1280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오른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은 사실은 엔화가 새로 미국의 일본의 그 총재가 된 우에다 그죠? 무슨 여자대학교 교리츠 여자대학교 교수였죠. 근데 지금은 교수입니다만 과거에 소위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분인데, 이 양반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비둘기파. 벤 버냉키하고 누구니까 켄 피셔한테 같이 배우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을 푸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화가 다소간 약세를 보였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로 달러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 그죠? 달러가 강세, 달러 인덱스는 금리가 올라가 달러도 강세이다 보니 이래저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랐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구름에 닿았죠, 그죠? 구름에 닿았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라면 조만간 얘도 다시 구름 안에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될 텐데, 그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위에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얘가 구름을 뚫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다, 구름을 못 뚫는다, 이란 말은 아니야. 하지만 구름을 뚫고 갈 확률보다는 구름을 못 뚫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뭡니까?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름도 두텁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펀더멘털로 봐가지고, 우리 펀더멘털 옛날 IMF 때 한국의 펀더멘털은 좋은데 운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운운하다가 결국은 IMF를 만났으니까 한국의 펀더멘털이 어떻고 국제수지가 어떻고 위안부가 어떻고 라는 이야기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IMF 때의 펀더멘털에 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는, 위안부이고는 뭐 제2의 금융위기를 겪고 달러가 모자라고 IMF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위안부가 7위예요. 전 세계 7위예요. IMF가 공고하고 있는 위안부보다도 3배 이상의 위안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 것은 원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절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속적인 추세가 되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어떻게 될 거냐,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이런 걸 거다. 이게 좀 커 보이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반등일 거다. 그리고는 다시 밀리지 않겠냐 라고, 엘리어트 일목으로 보더라도 구름이 두텁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80원인데 금방 1300원 되고 금방 1400원 되면서 그야말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은 저로서는 낮다 보는 거죠. 시장의 나름대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죠? 시장의 나름대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매도였다가 거꾸로 다시 매수신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도 길다란 짱대 음선이 나왔을 때가 매도 신호였다면 다시 요럴 때가 매수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일목으로 보자면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죠? 비트코인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발로타이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얘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24시간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밥도 못 먹고, 뭡니까? 밤에도 잘도 못 하고, 일요일 날에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안 좋아서, 그래도 안 합니다만은. 합니다만. 그래도 BTC가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소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젊은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때는 완전히 젊은 애들이, 영끌하던 애들이 완전히 비관하면서, 그죠? 낙담에 빠졌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몇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2,300만 원까지 안 갔으니까 엉망이었잖아. 한때 2천만 원까지 쳐박혔죠. 그랬던 비트코인이 어영부영 구름을 뚫더니 구름의 지지까지 테스트하더니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조정이 나타났고 다시 으쌰으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뭡니까? 선호 심리가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호재야 악재야. 주식으로 봐서는 뭡니까? 호재일 수밖에 없죠. 왜? 주식도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생기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더리움도 차트를 본다면 여기서 매도했는데 요즘 매수죠. 여기서 매도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매수죠. 그렇죠. CCI를 보면은. 그러니까 CCI가 매수로 나타난 이야기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소위 대표적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든다는 이야기는 결코 오늘의 주가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낭망할 상황은 아닐 거다.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해서 좀 더 두고 보자. 인내는 쓰다. 인내는 쓰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외 시장에서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도 물론 CPI를 시장에서 잘 못 맞추는 것은 2월달에 발표하는 1월달 CPI를 시장에서 제대로 잘 못 맞춘 것은 예상이 틀린 것은 가중치가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 T노트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올랐죠. 구름 위로 고개 냈죠. 그 다음에 10년물 이거 방송이고요. 요건가? 아 그렇군요. 요건 10년물입니다. 또 아직 구름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영부영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더구나 얘는 구름도 얇은 여기는 구름 얇으니까 재수 없으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달러 금리 상승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화들도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쫄아가지고 야 이거 뭐 또 다시 1300원 1400원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1월 달에 연락에 6조 원 7조 원을 연락에 사들였다가 2월달 돌아가지고 환율을 올라가는 꼴을 보니까 이야 싶어가지고 조금 물량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도망갈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오늘 같은 외국인들이 뭐 몇 조 원을 갖다가 처발라가지고 그죠? CPI 나온 건 화들딱 놀라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몇 조 원을 처발라가지고 시장에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식 팔아봤자 얼마 팔았죠? 아까 제가 봐서 잊어먹었습니다. 얼마 팔았죠? 2,600원 팔았죠. 그죠? 이런 것 가지고 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테슬라부터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죠. 테슬라 날라갔습니다. 그죠? 금리 올린다며요. 미국이. 원래 CPI가 6.2 예상했다가 6.4 나왔으니까 와 성장주들 금리 올라가면 망했네. 테슬라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마존.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
밑에 확 밀려야 되는데 아마존은 올랐어요. 이건 뭐야? 애플 여전히 구름 위에 있잖아요. 하나 더. 이건 뭐지? 구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시나리오를 꿈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어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엔비디아 보고 갈까요? 개별 주식의 미국의 NB 나타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은 이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비디아하고 뭐든 간에 이쯤에서 그죠? 이쯤에서 할만했지 샀으면 구름밖에 대련했을 때 샀으면은 대박이었겠죠. 물론 구름밖에 머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항상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물론이에요. 이거 보세요. 구름밖에 고개 냈잖아요. 아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찾아가지고 샀는데 오르기는 개뿔 이놈은 올라갈 듯 알았더니 구름 밑으로 잡았기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어쩌됩니까? 이렇게 매수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팔고 패퇴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다음 길을 노려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산 주식은 절대로 못 팔아. 내가 절대로 못 팔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손해는 못 본다 라고 하고 있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죠? 겨우 본전됐네.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여기서 샀다가 팔고 차라리 나중에 여기서 일부 사고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냐. 구름 받고 나왔을 때 매수하면 다시 한번 믿고 매수하면은 여기는 틀렸지만 한 번 더 해서 대박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머리 냈다가 해서 구름 밖으로 대가리 냈다 그래가지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걸 믿고 꾸준하게 하면은 5종목을 구름 밖으로 대가리 내놓은 5종목을 찍으면 구름 밖으로 대가리 내놓은 5종목을 찍으면 그 중에서 3종목은 뭡니까? 훨훨 날아갑니다. 나머지 2종목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박힙니다. 이놈을 팔고 재빨리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구름 위로 올라간 놈을 추가로 사가지고 여기서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 거야. 엔비디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살 게 아니고 예전에 이때 아니면 구름이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절호의 매수 타임이었죠. 나는 바닥에서 사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바닥에서 살생하지 말고 추세가 구름 밖으로 대가리 낼 때 아니면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구름이 지지가 되고 구름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타임으로 잡으면 됩니다. Anyway, 엔비디아 좋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지요. 그죠? 나스닥 지수 좋지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빠져봤자 지가 그게 계속적으로 가겠냐?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어제 엄청 뛰다가 오늘은 확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다시 삼각형 다시 그리면 아이고 삼각형 왜 안 그러죠? 삼각형이 이거 그럼 삼각형을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오늘 짝대기가 길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그렇고 짝대기는 우리가 그린 거니까 그죠? 차트는 우리가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하이닉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전히 얘도 조정의 차원에서 보고 싶다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요새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떨어질 때가 오히려
우리로서는 매수의 타이밍이지 쫄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보는데, 저 최근에 SM 오늘 드디어 이제 뭡니까? 12만원 요 줄거놨는데 12만원 넘어가 버렸죠. 그죠? 12만 2천 원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개 매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공중에 떠버렸죠. 그죠? 하이브가 공개 매수 12만원에 사했다고 공개 매수 했는데, 여러분들이 SM 주주라면, 현재 SM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이브한테 공개 매수 에다가 응하겠어요? 안 합니다. 말라고요. 시장에서 팔면은 12만 7천에 팔 수 있는데, 하이브에다가 말라고 12만원에 팔아.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면은 바로 그날짜로 팔면서 바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공개 매수 신청하고 나면은 자금이 묶이고, 며칠 걸립니다. 그죠? 더더구나 12만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 공개 매수가 너무 많이 몰리면은, 뭐 예를 들어 경쟁률이 2대1이면은 내가 100주 팔겠다 했는데 실제로 공개 매수해서 팔리는 거 얼마 팔리느냐? 50주밖에 안 팔린대. 그죠? 나머지 50주는 도로 지가 시장에다 팔아야 돼. 그거 안 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시장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19만원 위로 19만원에 공개 매수 해놨는데 19만 위로 못 올라가면은 공개 매수에 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비싸니까.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내가 그랬지? SM 그렇죠. 시장 가격이 어제 짜바다니까 오늘 빵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하이브가 12만원 부르는데 카카오가 야 12만원 너무 싸졌냐? 카카오는 15만원쯤 할 거야. 시장에서 어제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오늘 12만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이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잘못하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물론 카카오가 김범수가 15만원에 사겠다고 공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카카오가 그 SM 살라고 공을 들였는데 하이브에 12만원에 뺏기겠나? 3만원 더 써가지고 그죠? 일단 더 카카오가 하지 않겠냐? 드디어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드디어 이제 카카오하고 뭡니까? 그 하이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거 언제 샀어야 돼?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여기. 그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구름 위로 고개 낼 때 샀으면 안 됐습니까? 끝내주죠. 싸워라. 오케이. 싸움 그게 제일 재밌어요. 싸워라.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삼성 SDI하고 좀 밀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LG화학도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지가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지가 오르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SM하고 싸우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만원에 공개 매수 한다 그랬으니까 SM을 사기에는 위로 막혔잖아요. 그죠? SM, 그 하이브, 뭡니까? 오스템처럼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기는 너무나 늦었고,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SM 못 살 것 같으니까 JYP 사고. 그죠? 꽁 대신 닭이라고 SM 못 사갔으니까 YG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습니까? SM 사람들이 확 사다 보니까 SM이 드디어 12만원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위로 15만원 발표하게 된다면 더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JYP나 하이브나 이런 것들이 YG나 그런 것들이 뭡니까? 꽁 대신 닭이 아니고 졸지에 닭이 돼버렸죠. 그죠? 꽁 대신 닭이 되다가 졸지에 닭이 되다 보니까 다소간 밀렸습니다. 그러면 YG나 JYP나 전망이 안 좋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그럴 리가 있나요? 잠시 조정을 보이는 거죠. 잠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 포스코 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밀고 있는 게 포스코인데 포스코 나와봐라. 아이구야 포스코 많이 올랐네요. 그죠? 많이 올랐죠. 또 덴티움 제가 밀었는데 열심히 덴티움 이야기했는데
어제 다락같이 맞죠? 렌티움 왕창 오르다가 약간 주중거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구름 위에 올라가서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은 하루 이틀 왕창 오르다가 좀 조정 보이다가 그래봤자 느긋하게 보고 있으면은 밀물선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물이 잔뜩 들어와 있거나 밀물선물 이렇게 보다가 어느새 그 바닥 그 갯벌에 드러나 있거나 그죠? 매일매일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매일 그때 파도가 들어오니 나가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물이 들어와 있거나 어느새 물이 빠져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 해가지고야 우리가 그때마다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을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을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한 사이에 여기서 사놓고 구름 밖에 나올 때 사놓고 하고 있다 보면은 오락내락 하다 보니까 한 사이에 어느새 이만큼 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찾으시라는 거지. 이런 종목을 구름 밖에 대가리 넣는들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뭐 이상한 종목 가지 말고 뭐 로봇가 어떻고 뭐 AI가 어떻고 챗 GPT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말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행 타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들 삼성이든 SK든 그죠? LG든 뭐든 간에 뭐 다 아는 종목들 골라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종목들 테슬라 다 알잖아. 안 그렇습니까? 테슬라 다 알잖아요. 언제 사요? 이때요? 아니요. 이때요? 아니요. 이때 사요? 아니요. 이때 사요? 아니요. 언제 사요? 이때 사는 거지. 어때? 맞습니까? 그러면 답을 했죠. 에이, 옛날에 여기서 $100일 때 사고 싶더라.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차트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여기서라도 소박하게 사서 안전하게 느긋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 방법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방법대로 따라가시면 최소한 속은 편하다. 그죠? 항상 먹나? 아니요. 못 먹습니다. 5개 잡으면요. 구름 받고 대가리 있는 놈 5개 잡으면은 그 중에 첫 놈은 올라가고 두 놈은 떨어져서 떨어지는 두 놈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떨어진 종목을 재빨리 팔고 일목을 믿으면 5개 올라간 중에 3개 구름 밑으로 5개 산 놈이 산 놈은 구름 위로 올라가지만 구름 밖으로 내려간 놈을 팔고 그 돈으로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는 나머지 산 놈에다가 돈을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게 일목을 이용한 구름을 이용한 거래 방법이지. 그게 아니고 그 5개 샀다 그러면 모두가 다 5개에서 다 상한가 먹어야 되고 5개 샀다 그러면 5개에서 몽땅 다 수익이 나야 되고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놓으러 보면은 지가 찍은 종목마다 다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거 봐라, 내가 사라 그랬잖아. 그거 봐, 올랐잖아. 20% 수익 났잖아. 언제 추천했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37.8% 났잖아. 하고 떠들죠. 맞습니까? 근데 가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5개 종목을 찍어요. 그 중에 어쩌다가 5개 찍으면, 매일 찍으면, 그 중에 어쩌다가 한두 개는 올라가겠지.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나머지 안 올라갔는 4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가 찍은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찍었잖아. 올라갔잖아. 우리는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닥에 살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이제 라이브 할 때도 며칠 안 남았고요. 그죠? 라이브 할 때도 며칠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유튜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제 강의를 하는 사이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종목을 찍어 가지고 뭐 이거 해가 대박이 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이 바닥에서 오래 거래를 해야 될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죠? 야간에 여러분들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평생 할 테니까, 그 평생 하기 위한 자신만의 기법을 만드시라. 남들이 뭐 사라 그러면 사고, 남들이 팔라면 팔고, 남들이 테슬라 좋다 그러면 사고, 예? 남들이 구글 팔라 그러면 팔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기법을 믿으면 마음 속도 편하고, 예? 수익도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끝내주는 아주 좋은 재테크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목균형표대로 거래하면 무조건 돈을 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일목균형표대로 거래하면 5개 찍으면 5개 다 오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손해봅니다. 하지만 손해봐봤자 조금밖에 손해 안 봅니다. 언제? 구름 밑으로 대가리 내면은 대빨리 팔면 퇴수는 안 돼. 여기서 샀겠죠, 그죠? 그래서 뭘 기대하고 오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샀겠지. 근데 오르기는 개뿔로 떨어졌잖아, 여기서. 구름 밑으로 처박혔잖아. 여기서 처박혔잖아. 이때 어째야 돼요? 눈물을 먹은 거. 어쩌 됩니까? 매도해야죠. 그게 일목균형표 믿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팔면 이만큼의 로스가 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손해보면 끝이야.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잖아요. 와, 잘 팔았네. 와, 내가 260달러에 팔았는데, 와, 100달러까지 가네. 혹은, 여러분들 테슬라 아직도 미련이 있다면, 260달러에 팔고, 뭐, 200달러에 사든, 180달러에 사든 간에, 여기서 사면은, 260달러에 팔고, 여기서 팔고, 180달러에 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180달러에 산 걸 갖다가 260달러에 파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순서만 바뀌었지. 그게 훨씬 좋은, 아무것도 안 하고 260달러 여기 산 걸 갖다가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티면, 아직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샀다 하면 아직도 손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이런 짓을. 이런 먹기는 항상 맞지는 않지만, 터져봤자 조금밖에 안 터지고, 먹을 때 많이 먹는다. 아까 우리 엔비디아 봤잖아요. 그죠? 그게 일목균형표가 좋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채팅창이 잘 안 되는지, 계속 제 채팅창에 채팅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채팅 서버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걸 봐서는 뭔가 채팅창이 원하지 않고 서버가 뭔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연락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잠하신데, 이게 진짜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건지, 아니면은 채팅을 하고 싶어도, 뭐 글을 쓰고 싶어도 서버가 서버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그 채팅 서버가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은 뭔가 한번 써보세요. 뭔가 뭐 아무 말이나 하이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뭐라고 써보시면은, 이게 고장이 아니고, 서버가 고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써보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팅창에 아무런 게 안 뜬다 그러면은, 이게 채팅창이 고장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테스트 되네. 하트에는 테스트 되네요. 폰은 되네요. 오케이. 폰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럼 폰으로 테스트는 되는데 말씀이 없으신데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알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주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 봐 떨어졌잖아.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라고 여러분하고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컴퓨터가 안 되는구나. 예. 컴퓨터는 안 되고 핸드폰은 채팅이 되는군요. 네, 알았습니다. 혹시 컴퓨터 쓰시는 분 중에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Q&A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시면은 오늘은 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그죠? 내일 그 시작하자마자 Q&A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내는 쓰지만, 그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죠? 조정인 상황을 기다리면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똑같은 시간에 4시 반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요, 폰으로 질문 있으면은 노래가 나오더라도 질문하시면 어제처럼 노래를 끊고 다시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없으시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